기업은 항상 업무와 관련된 동향을 체크하기 위해 뉴스 기사를 검색하여 의사결정 시 참고하곤 합니다. 매일 관심 뉴스 기사를 검색하고 엑셀에 저장하는 30분 업무를 RPA로 자동화한다면 한 달에 10시간을 보다 더 생산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전 시간에서는 저희가 서울 날씨를 검색해서 현재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 되게 단순하게 데이터를 한두 개 이런 식으로 가져왔다면 이번에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좀 가져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그 뉴스 데이터를 좀 가져오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전날에 있는 뉴스 기사들을 가져오는 방식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뉴스 기사 중에서 네. 일반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네. 그 정부 지원 자금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네. 네, 기왕 정부 지원 자금을 한번 예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그럼 일단 개발하기 전에 네네. 한번 따라가 볼게요.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에 하시는 방법이라면 지금 여기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서 여기 검색 여기다가 기사 검색을. 네 정부 지원 자금이라고 검색을 하고 여기 나오는 기사들을 이제 다 그렇죠. 그거 하나하나씩 하나하나 다 가져오시면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엑셀에다 아, 예, 집어넣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좀 고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RPA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작업을 진행할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일 하는 동안에 네. 그죠? 네, RPA가 네, 이걸 다 맞아요,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RPA는 이거 수집하는 동안 나는 다른 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제는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전 차시에서는 이제 getText를 이용해서 값을 하나씩 가져왔어요. 근데 getText를 이용해서 똑같이 하나씩 가져오면 RPA도 힘들겠네요. 그쵸. RPA도 힘들겠다. 사람이 하는 거나 RPA가 하는 거나 똑같은 문제잖아요. 네네. 그거를 대신해서 이제 RPA에서는 UiPath에서는 더 좋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랑은 이제 다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해 볼게요. 앞부분은 기존에 이전 차시 했었던 거랑 비슷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저 어플리케이션 브라우저를 이용하고요. 똑같이 이제 자동화 애플리케이션 표시를 눌러서 선택합니다. 네. 이번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브라우저랑 통신할 수 없다고 뜨는데요. 네네. 아까 익스텐션을 설치했었는데 제대로 잘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부분 홈에 들어가서 도구에 들어가서 이 UI 익스텐션에 이게 잘 돼 있는지를 한번 네네. 봐주시고요. 지금은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크롬 창을 열어서 여기다가 크롬 하고 익스텐션스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해서 보시면 지금 UiPath 웹 오토메이션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꺼져 있어요. 네. 이게 꺼져 있는지 안 꺼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켜주셔야지 얘가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요.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돌아와서 애플리케이션 표시를 누르고 그러면 지금 이제 초록색으로 변경되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요. 앞부분은 이전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처음에 저는 맥시마이즈 윈도우를 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뉴스 탭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클릭을 이용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로 가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표시할 애플리케이션을 누르고 이 뉴스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보시면 타겟은 문제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확인을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는 이제 생성이 됐고 이제 똑같이 넘어가줘야 돼요. 이제 네네. 개발하기 위해서는 뉴스로 넘어왔으면 다음에 이제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클릭해야겠네요, 저거. 네 클릭을 해서 이게 가리니까 얘를 내려주시고 이 돋보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상 없으니까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눌렀으면 이제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여기는 이제 타입 인투를 써야겠죠. 정부 지원 자금 이런 거 쓰게요. 네, 그렇죠. 타입 인투 액티비티를 놓고요. 타겟에서는 여기 검색창 여기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도 이상이 없으니까 확인 버튼. 값 입력하는 부분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정부 지원 자금 이거를 입력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지금 이렇게 입력이 된 거고요. 여기 돋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검색을 하겠다는 그 버튼이니까 이거를 클릭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이상이 없네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검색까지는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일단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그 실행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처음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 과정을 좀 많이 거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 자금이라고 치고 검색을 하신 것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시고 싶으면 아까 같은 방법으로 딜레이 액티비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 여기까지 된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뉴스 제목이랑 여기 간추려져 있는 내용이랑 신문사, 뉴스에 걸려 있는 URL까지 한번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와 볼게요. 이때 이용한 거는 UiPath에서 여기 테이블 추출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이걸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게 기사 페이지가 뭔가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형화된 형태로 쭉 나와 있어서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이 테이블 추출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능을 이제 사용할 건데 얘는 이제 데이터 추가를 눌러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부분 뭐 제목이면 제목, 내용이면 내용, 아니면 뭐 신문사 이렇게 해서 다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저는 이 제목을 가져올 건데 제목에는 그 관련된 URL이 링크돼 있어요. 네. 그래서 URL도 같이 가져오는 걸 할 건데 그러려면 이쪽에 있는 이 기능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추출한 데이터의 뭐 URL 및 이미지 소스를 추출하십시오 라고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얘를 선택을 시켜놓고 다음 데이터 추가를 눌러볼게요. 네. 첫 번째로 제목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선택이 잘 됐는데 네, 밑에 두 번째에도 보면 다른 제목들도 네네. 파란색으로 바가 됐거든요. 이거 왜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이게 테이블 형태인데 네. 다 규칙적이에요. 웬만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UiPath가 첫 번째 기사를 선택하면 나머지 있는 기사들의 제목도 자동으로 이제 가져와 보는 거예요. 네네. 근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네. 이게 진짜 맞냐 이거 확인해 보라는 네네. 용도의 기능이 될 수 있고요.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하나 눌렀다고 이렇게 다 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어떤 식이었냐면 첫 번째 기사에 이제 제목을 클릭했다면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기사의 제목을 클릭해 줘야지 그 두 개 사이에 이제 연관성을 보고 얘가 나머지를 가져왔었는데 지금은 또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이게 똑똑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혹시나 다른 사이트에서 하실 때 뭐 두 번째나 뭐 다른 곳에 있는 뭐 제목을 못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안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두 번째 기사나 뭐 비어 있는 기사를 선택을 해주시면 얘가 또 그걸 보고 이제 다 나머지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알아채는군요. 네네네, 맞아요. 지금은 뭐 다 잘 가져온 걸로 보이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 완료를 누를게요. 그러니까 제목이랑 URL까지 같이 네. 가져온 거네요. 네. 그래서 선택 완료를 누르면 지금 여기에 세열 0이랑 세열 0 URL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보시면 지금도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해당되는 열이 위치하는 곳을 알려주거든요. 지금 두 개는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다 내용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내용에는 URL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을 다시 눌러서 빼고요. 데이터 추가를 눌러서 이 내용 부분, 이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이제 네. 다른 기사들의 내용을 다 자동으로 가져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가져올 때 이 내용이 네. 지금 우리가 페이지에 보이는 저 글자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점점점에서 뒤에 있는 안 보이는 글자까지 다 갖고 오는 겁니까? 현재 여기서는 여기 안에 있는 점점점까지밖에 안 됩니다. 아, 네. 네,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가져오지 못하고요. 이거는 이 네이버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상이 없으면 선택 완료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문사가 어딘지를 한 번 더 해볼게요. 데이터 추가를 눌러서 지금 한국경제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 신문사도 다 가져오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 완료를 누르고요. 테이블 추출할 때는 지금 보시면 세열 0, 1,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컬럼명으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보시면 열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사 제목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어차피 다 텍스트라서 지금 텍스트 형태로 다 지정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숫자나 날짜 뭐 이런 식으로 타입이 다르다 이러면 맞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고 나머지 컬럼들도 다 바꿀게요. 얘는 URL, 세 번째가 파란색 부분 내용이죠. 기사 내용. 맨 밑에 구문 분석 후 샘플 저게 나오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기가 편하네요. 예, 맞아요. 이 기능도 점점 더 이제 스마트해져서 생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 이게 RPA가 네. 점점 스마트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이 안에 나중에 정말 AI가 막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발전하면? 지금 계속 AI 쪽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더 신기한 것들 많이 볼 수 그러니까 있을 사용자 것 같아요. 입장에서 점점 더 편해지는 거죠. 네네, 그쵸. 마지막으로는 신문사라고 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컬럼명까지 지정한 걸 했는데, 여기 이제 설정 보면 추출 제한에 제한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기사들 다 가져오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잖아요. 네네. 예제니까 한 30개 정도만 해볼게요. 그러면 제한 없음을 풀고 최대 행이랑 최대 페이지가 있는데 저는 최대 행을 해서 여기 이제 행위 저거 단위 기사들 말하는 거죠? 하나하나씩.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기사 개수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30개의 기사를 가져오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지금 네이버에서 첫 번째 페이지의 기사가 한 10개 뭐 한 그 정도 네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 보시면 여기 다음 버튼이란 게 있어요. 다음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요거 다음 버튼 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얘를 선택을 해서 아이씨.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알아가지고 30개 모을 때까지 계속 다음 버튼 네네. 눌러주는군요. 계속 다음 버튼을 누르면서 네. 얘가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눌러볼게요. 저장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일단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네. 얘를 끄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거 뭐 네이버 기사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이렇게 이걸로 갖고 올 수 있겠네. 예. 네. 이 기능은 진짜 좀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정보지원자금 보시면 페이지가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네.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수집을 한 거고요. 네. 수집은 이렇게 완료됐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보통 이제 현업분들은 엑셀에다 보통 저장하죠. 엑셀에다. 예. 네. 그쵸. 우리가 수집 많이 쓰는 결과를- 엑셀. 네. 엑셀에다 저장하는 걸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결과를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말씀해주신 그 엑셀로 하는 게 일단 뭐 대중적이니까 그거를 이용해 볼게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유저 어플리케이션 브라우저 말고 이 유저 엑셀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놓아볼게요. 엑셀을 워낙 많이 쓰니까 아예 엑셀 네네네. 파일로
따로 만들었군요, 액티버티를. 네, 엑셀용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엑셀 파일인데 얘는 만들어진 엑셀을 저장할 위치예요. 그래서 똑같이 파일 탐색을 눌러서 저희 프로젝트 명이 지금 테스트 태스크 2로 했거든요. 여기다가 지정을 할게요. 정부 지원 자금, 뉴스 정부 지원 기사. 자금. 뉴스 기사. 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변경 내용 저장이 있고 없으면 생성이 있어요. 말 그대로 변경 내용 저장은 이제 오버라이트 되는 거고 없으면 파일이 네, 없으면 네. 자동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 안에다 이제 액티비티를 넣어야 되는데 위에서 수집 테이블 추출을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여기다 엑셀 안에다 넣을 거예요. 네. 그럴 때 혹시 저처럼 이렇게 화면이 너무 크거나 이러면 네. 이거 축소 버튼을 누르면 얘가 작아지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옮겨놓고 오. 다시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네. 이제 이 추출한 데이터들을 저장해야 되는데 보시면 다음으로 추출이라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저장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보면 여기 엑셀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서 이 사용자 지정 입력 이거를 누르면 뭐 테이블, 피벗 테이블, 범위, 시트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엑셀에다 그냥 저장할 거기 때문에 시트를 눌러서 이 시트명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뭐 시트 1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누르고요. 저장을 누르면 우리가 위에서 지정한 이 엑셀 파일 안에 시트명이라는 시트에 이제 내용이 저장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 해볼게요. 네이버로 들어오고 뉴스 탭으로 넘어간 다음에 정보 지원 자금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이제 데이터 수집을 시작합니다. 완료가 되었는데요. 저희 프로젝트 폴더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 프로젝트 메뉴에서 프로젝트 폴더 열기를 누르면 지금 여기 아래에 정부 지원 자금 뉴스 기사가 엑셀 파일이 하나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얘를 클릭해서 열어보면요. 저희가 지정했던 거 제목, URL, 기사 내용, 신문사가 네네. 내용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 30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30개가 다 네. 수집이 됐고요. 첫 번째 줄에는 컬럼 명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전 차시에서 했던 getText를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겠죠. 네네. 다음 회차에는 환율 정보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메일로 전송하는 과정을 RPA로 수행해 보겠습니다.